정상적인 국가라면 인천 연수구 의뢰 선관위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고발을 명쾌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선거의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총선,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대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가오는 선거는 클 대자 대선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보수우파 시민들은 선거를 하면 뭐하냐 또 질 텐데 이런 자포자기의 시각으로 이번 다가오는 대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기에 선거도 해보기 전에 이런 패배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선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모아집니다. 첫째, 이분들은 작년 4.15 총선에 중국 등 외세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야당의 참패, 여당의 180여 의석의 압승이라는 그 결과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그들은 민주당과 야합해서 이 선거를 조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수많은 증거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과거 총선에 대한 선거 불복으로 인한 재검표 소송이 많아야 10건이던 것에 비해서 이번 4.15 총선에 대한 선거 불복 소송은 무려 126건이나 제기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지난 4.15 총선에 대한 의혹과 불신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직선거법 225조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거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중요한 법이 소위 법을 집행한다는 대법원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재검표가 413일 만에 이루어지게 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전체 126개 소송에 대해서가 아니라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연수구 의뢰 1개 선거구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었고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명백한 비정상적인 표들의 처리에 대해서 천대 판사를 비롯한 담당 대법관들은 참관인과 변호인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표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한 데 대한 광범위한 불신이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유언론이라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런데 뜻있는 시민들 다수가 지금의 언론들이 국가기관에 대한 사실보도면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시민들이 이번 대선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첫째, 민경욱 의원의 선거구 인천 연수구 의뢰에 대한 재검표 결과에 대해서 하나같이 앵무새처럼 모든 언론이 투표지 이상 없다, 투표용지 조작 증거 발견 못해 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는 점. 두 번째,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선거 부정의 가능성과 의혹이 된 증거물에 대한 보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이런 보도들 모두는 일부 팩트는 맞지만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할 반론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일방 즉 선관위 입장의 보도만 했다는 점입니다. 언론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사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해서 보도하는 것, 그것이 범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그 어떤 범죄보다도 더 나쁜 범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언론 범죄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거대해서 일반 뜻있는 보수 시민들은 이것을 고치겠다고 항의라도 하고 싶지만 코로나 상황을 잘 활용하는 듯한 이 거대한 공권력의 힘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인 집회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할 지경인지라 사실상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보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런 과정을 보고 겪으면서 메이저 언론들은 현재 정권에 대한 단순한 비판, 정부 인사들의 비리에 대한 비판은 허용받았지만 결정적인 부분, 즉 정권의 정통성이나 정권의 전망에 영향을 줄 법한
본질적인 사항은 보도 통제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처럼 약속이라던 것처럼 지난 4.15에 대한 이의제기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제히 침묵하면서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행태를 어떻게 달리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대권 주자들은 이것부터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1위를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끝까지 갈까요? 그렇다고 대권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파란색 잉크가 묻은 투표지가 어떻게 투표함에 들어가 있었는지를 지금의 대권 주자인 분들에게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런 투표지를 받아 들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그냥 투표를 하는 그런 바보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투표를 갔을 때 이런 투표 용지를 주면 이 투표지 바꿔주세요, 이상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사전투표용지는 투표자가 올 때마다 한 장 한 장 프린트해서 주는 법인데, 인쇄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런 투표용지는 윤전기로 돌린 인쇄된 투표용지라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롤 용지로부터 프린트된 사전투표용지의 경우에 여백을 잡아주는 얼라인먼트가 있어서 좌우 여백이 똑같아야 합니다.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좌우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그런 투표용지가 재검 표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 표는 인쇄 후에 절단한 표라서 좌우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인 것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홍준표 이런 대선 주자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표인지 한번 보고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그런 시민의 목소리는 안 들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절단된 후에 덜렁거리는 잘린 조각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이 표들이 정상적이라고 우기실 겁니까? 이러한 표들을 정상적인 표에 포함시킨 대법원 판사들, 그들이 과연 정상적인 판사인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민경욱 전 의원의 말에 의하면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의 이미지 파일 원본을 모조리 삭제했다는 것인데, 이 기막힌 일이 믿어지십니까? 백주대낮에 선거 이의제기가 있는 선거구의 원본 이미지 파일을 없애버리다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정말 말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원본과의 대조라는 검증 과정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고 저지른 범죄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이해됩니까? 예를 든다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세무회계 기장 원본을 없애버리고 사본을 세무당국에 제출해 보여주는 것, 그것과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떳떳하다면 세무기장 원본을 일부러 없앨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국가라면 인천 연수구 의뢰 선관위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고발을 명키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의 정치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입니다. 즉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와 동의어라는 말씀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선거는 공정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깨진다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소한 절반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제도인 민주주의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대한민국 국민은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그 깊은 좌절감, 지금 그 절반의 국민들은 이것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공감이 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도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포자기 같은 패배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속도와 효율, 이 두 단어는 현대 산업사회를 대변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속도와 효율이 선거에 적용되고 선거를 전자화하고 컴퓨터화할수록 선거의 투명성은 흐려집니다. 유권자들이 이 빠른 속도의 선거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효율이 아니라는 것, 중요한 것은 공정성, 정확성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만약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대선 주자들이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대만의 선거 제도가 부럽습니다. 대만은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 안 합니다. 당일 투표만 합니다. 투표하면 투표한 그 장소에 그대로 보관되며 옮기지 않습니다. 옮기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봉인된 후 다음날 그 자리에서 개표합니다. 일체의 기계 없이 순수하게 수개표, 손으로 개표합니다. 중국 공산당 해커들이 개입할 여지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속뜻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여당의 한 유력 대선 주자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소련군을 해방군이라는 취지로 역사인식에 대해서 말한 것은 중국 공산당 누군가에게 자신이 누구 편인지를 알리려는 신호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차마 이 끔찍한 분석이 사실이 아니기를, 정말 재미삼아 해본 분석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